네, 수능 특강 2강 신경 분위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글의 목적 파악에 대해서 배웠어요. 글의 목적 파악. 얘기했던 거는 끝내 핵심은 첫 줄에 있는 클리셰적인 문구 이후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요청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울 신경 분위기 파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신경 분위기 파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경이 유지되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로 좀 다른데 각각의 요령이 살짝 다릅니다. 심경 분위기 파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듣기를 하면서 풀 것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정독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빠르게 또 정확하게 푸는 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경의 변화 같은 경우는 글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좀 밑에다 그릴까? 어이구. 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심경이 있고 두 번째 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걱정됐다, 걱정이 해소됐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심경은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경은 끝쯤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중간서부터 읽어서 쭉 내려간다고 하면은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경의 분위기 파악 중에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심경의 유지 문제는 사실 변화 문제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조금만 훈련이 된 학생이라면 중간에 있는 문장 하나 정도만 읽어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경의 유지는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추세고 심경의 변화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번 감정으로 넘어갈 때가 중간이랑 끝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별 문제 없이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게이트웨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네, 다음 글에 드러난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David was starting a new job in Vancouver. 데이비드는 밴쿠버에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And he was waiting for his bus.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He kept looking back and forth between his watch and the direction the bus would come from. 그는 계속해서 앞뒤를 막 돌아보고 있었는데 뭐를 사이에 두고 있냐면 그의 시계랑 그 다음에 버스가 오는 방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버스 스탑이라고 합니다. 버스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 버스 스탑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데이비드 스펠링 맞지? 오케이. 데이비드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버스가 이쪽 방향에서 와야 돼요. 빵빵. 그런데 버스가 현재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버스가 언제 오지? 시계를 보면서 계속 버스가 언제 오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데이비드의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첫 출근 날입니다. 첫 출근 날인데 버스가 아마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뒷문장을 좀 더 읽어볼까요? He thought, my bus isn't come here yet. I can't feel late on my first day. 뭐라 그랬어요? 내 버스,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아직 여기 있지 않아. 나는 첫날 늦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출근, 즉 first day였기 때문에 늦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늦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가 첫 번째 저희가 판단해야 될 점입니다. 어떤 감정 느꼈겠어요? 당연히 nervous. 등등등 긴장한 거, nervous가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David couldn't feel at ease. 자, 이것도 하나의 수거처럼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feel at ea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eel at ease.
feel at ease는 ease에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하면 돼. easy라는 말 들어봤나요? Oh, it's so easy. 수학 문제가 easy하다. 무슨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feel at ease는 무슨 뜻이냐면 편안함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랑 반대말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uncomfortable, 불편한이랑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편하게 있을 수 없다. 여기 형광펜을 치세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딱 들고 데이비드가 couldn't feel at ease. 이것만 보고도 일단은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When he looked up again, 다시 봤을 때 he saw a different bus coming that was going right to the work.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이번엔 다른 버스, 그의 직장 방향으로 향하는 다른 버스가 오고 있었대요. 그럼 어때요?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원래 이 버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 버스는 없는데 다른 버스, 직장 방향으로 가는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전환이 되는 걸 거고 The bus stopped in front of him and opened its door. 버스가 그의 앞에 멈춰서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He got on the bus thinking. 그는 버스에 오르면서 thinking했다. 보니까 이런 구문이 쓰였어요. 볼게요. He got 이런 식의 구문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볼게요. he가 뭐예요? he가 주어. got이 뭐예요? 동사. on the bus가 전치사죠. 그런데 전치사군데 M으로 보통 표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이 완전 끊어줘야 돼요. He got on the bus. 그는 버스에 탑승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뒤에 뭐라 그러냐면 thinking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 원래 보통 앞에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서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 써도 되냐면 thinking, phew, luckily this bus came just in time so I won't be late. The bus stopped in front of him. He got on the bus.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맥락상 살펴봤을 때 그가 버스에 먼저 올라탄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사구문이 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크게 보통 세 가지 위치에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의 앞에 위치하는 경우, 문장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 미친 척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thinking 이런 거 나오더라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Phew, luckily the bus came just in time so I won't be late. pew는 이런 거는 뭐 해석할 거 없어요. pew 뭐야? 한참 긴장했었는데 딱 이렇게 좀 뭔가 긴장이 완화되니까 딱 숨통 트이는 소리가 나는 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pew 하면서 luckily 운이 좋게도 this bus came just in time so I won't be late. 버스가 just in time, in time이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을까? in time이라는 말을 보통 얘는 제 시간이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in time 해서 이제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늦을 일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He leaned back in the unoccupied seat 해서 그는 occupied 되지 않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 occupy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occupy가 원래는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봄을 봤나요? 서울의 봄을 본 사람은 알겠는데 뭐 전두광 역할로 나온 황정민 배우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먼저 서울을 먹을 겁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를 점령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occupy예요. 점령하다. 하지만 뭐 여기 버스가 무슨 뭐 버스의 의자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여기서는 unoccupied 점령되지 않은 즉 자리가 없는 즉 빈좌석. 그죠? 빈좌석이에요. 빈좌석.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장황한 뜻으로 갈 필요 없고 그냥 빈좌석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bus and took a deep breath. 큰 숨을 쉬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긴장이 완화됐다는 얘기였죠.
finally able to relax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nervous, relieved. nervous는 제가 아까 설명했고 이 relieved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relieved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름 빼먹었네. relieved가 완화되다 이런 뜻인데 그냥 nervous랑만 엮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양한 감정들이랑 다 엮입니다. frustrated, reliev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좌절했다가 relieved는 단순하게 그냥 그게 어떤 진짜 가장 넓은 범위를 이해하면 돼요. 나아지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았다면 즉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면 대부분 다 relieved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반드시 nervous, 뭐 긴장이 완화되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이 완화된 걸 수도 있고요. 슬픔이 완화된 걸 수도 있고요. 뭐 뭐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에서 플러스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relieved다. 그 다음에 무슨 서서시도 아니고 relieved가 먼저 나오진 않아요. 보통 완화됐다가 다시 긴장되는 그런 식의 흐름은 주로 나오지 않고 주로 마이너스 부정적인 감정, nervous라든지 이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relieved로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took a deep breath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take a deep breath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 take a deep breath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가능하면 짧게 쓰면 짧게 쓸수록 더 고급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급진 표현을 he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이. 근데 여기 앞에 글자 몇 개가 붙으면 들이쉬다 내쉬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nhale, exhale이에요. inhale이 뭐예요? 들이쉬는 걸 inhale이라고 그래요. exhale은 뭐예요? 내쉬는 걸 exha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ake a deep breath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nhale이랑 exhale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올리비아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리비아. 기회가 되면 올리비아 하세 리즈 시절 뭐 이런 거 있다면 좀 찾아보세요. 되게 예쁜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때 세계 최고의 미녀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올리비아 pulled a piece of bright yellow silk from the display. 자 볼게요. 올리비아는 조각, 어떤 조각이냐면 밝고 노란색 실크, 실크라고 하면 보통 부들부들한 천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영어 사전을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 사전을 치면은 비단 이렇게 나오죠. 비단. 근데 여기가 뭐 한국도 아니고 비단을 좋겠습니까? 그냥 부들부들한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옷감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밝은 노란색 실크 조각을 꺼냈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전시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썼다? 명사를 썼다. 그럼 전시, 대 혹은 진열, 대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를 볼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어를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뜻만 알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뜻을 비워놓고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term 이런 거 있잖아. term. term보다 좋은 예시가 있다. 앤서니 기든슨 썼는 거야. 나는 이 제3의 물결이라는 단어를 코인했다.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코인이 동전이니까? 아니란 말이니까. 이 코인을 여러분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동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I coined the word 제3의 물결. 코인? 동전 다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이상할 때는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3의 물결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지. 이게 나아요. 괜히 이상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끼워 맞춰버리면 그게 해석에 장애가 생깁니다. 코인은 여기서 용어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영문으로 쓰면 뭐야?
take the term 이런 거예요. 코인을 코인 내가 아는 건 코인 노래방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인을 동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디스플레이가 비록 동사로 많이 쓰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진열장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In her free hand, she held a sample of a beaded lace and tried to imagine the sound it would make, whispering around her ankles as she danced. 여기서 beaded라고 했는데 이게 뭐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뭐 구슬이 달린 이런 뜻이래요. 의미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아까 한 손으로 뭘 집었어? 실크, 옐로우 실크 집었잖아요. 그럼 어때? In her free hand, 한 손이 놀죠. 그래서 이걸로는 beaded lace, 구슬이 달린 레이스를 집어 들었대요. 그 다음에 try to imagine, 상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뭘 상상했냐? The sound, 소리를 상상했는데 it would make whispering around her ankles, 발목 근처에도 속삭이는, 즉 소리가 나는 거겠죠. 뭐 할 때? 그녀가 춤을 출 때. 즉 어떤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올리비아가 노란색 비단을 들고 생각하고 또 뭔가 구슬이 달려있는 이런 레이스를 들고 내가 춤출 때 내 발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올리비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그래도 영어 시간인데 올리비아의 생각 이렇게 쓰지 말고 올리비아's mind 이렇게 씁시다. 일단 첫 번째로 뭐야? 옷감을 고르고 있죠.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낫겠지. looking clothes. 이거 s 붙이면 뭐 법칙이 좀 있어요. 옷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옷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magine herself. 그녀 스스로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옷감으로 된 옷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는지 봅시다. Now that the war is over. 이제 전쟁이 끝났다. There would be a lot of dancing.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춤출 일이 생길 것이다. Anticipation bubbled in her chest. 그러니까 참고로 앞에 얘기하면 전쟁?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올까 할 수 있지만 이게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다 마찬가지지만 이 글을 출제자가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출제자가 직접 작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작문하겠습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공인되어 있는 글들을 이렇게 딱 추출을 해가지고 시험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글이 쓰여질 소설, 이게 소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전쟁이 끝난 직후인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게 전쟁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추출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Anticipation bubbled in her chest. 이건 되게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anticipation이 뭐예요? 원래 사실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또 이어지는데 원래 anticipate는 뭐예요? 예상하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원래는 예상이 예상. 뭐랑 같이 expect처럼. 하지만 여기서 예상이 그녀의 가슴에서 버블됐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예상이라기보다는 예상이 아니고 기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적합하죠. 기대.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She'd made a real gentleman this season. 그녀는 여기서 드는 약간 추측, 예상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녀는 진짜 젠틀맨을 이번 시즌에 만날 수도 있다. Who knew? 누가 알겠는가? Maybe she would get married. 그녀가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imagine herself 하면서 여기 뭐라고 쓸까? 남자를 만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anticipate. 기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A shopkeeper stood beside her. 그래서 가게 지킴이, 즉 점원이 그녀한테 딱 선 거예요. Miss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을 나타냅니다. They are already reserved. 잘 잘못했다. 한 줄 건너 띄었네. 오케이. I'd like a 5 yard of this silk and a roll of this lace. 나 이 실크 5야드랑 한 롤, 한 두루마기, 한 묶음의
이 레이스를 원해요 라고 저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올리비아가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m very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Miss. Miss는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거고 They are already reserved. 그것들은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What a letdown. 여기서 그냥 딱 주는 거예요. letdown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이나? letdown은 진짜 한말로 낙담이다, 직역이 됩니다.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글씨로 쓸게. 끝났잖아. 여기서는 anticipation 했다가 여기서 letdown 된 거잖아요. 바로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expectant. 이게 뭐야? 아까 expect 뭐 예상이라고 썼지만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되다가 실망, letdown, disappoint 한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what a letdown에서 그냥 그만 읽어도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하지만 저희는 뭐 문제 푸는 거니까 아니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No other fabric would make her as beautiful as the yellow silk. 어떠한 fabric, 옷감도 여기서 fabric은 원래는 뭐예요? fabric은 원래는 직물 이런 뜻이에요. 직물. 그러니까 막 면 같은 거 이렇게 막 배틀로 짜는 그런 직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야? 실크. 사실상 fabric을 실크로 보는 것도 똑같은 시선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And no other pearls, 여기 pearls는 진주인데 알 필요 없고 would make such charming whisper. With a sigh, she returned items to the display. 그래서 결국 뭐야? 어땠지?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어떠한 옷감이든 진주든 아까 그 본인이 선택한 옷감처럼 본인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니까 그녀는 returned the items into the display. 다시 디스플레이 진열장으로 그 아이템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건 없고 이걸 그리고 설마 실제로 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이게 대충 그려져야 돼요. 아주 빠른 찰나에 머릿속에서 이걸 고르고 있었네? 스스로 상상하네? 여기서 약간 뭐야 긍정적인 감정이 좀 드러나는 것 같네? 그런데 남자 만나는 것까지 상상해? 확실하네. 그 다음에 실망했네.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일렬로 그려지면서 답을 푸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까지는 어땠어요? 다 심경 변화 문제였는데 이거는 심경이 유지되는 경우죠. 심경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읽어볼게요. 되게 재미없죠. 이게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면은 재밌어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뭐 지루하기만 하지.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완강을 하기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다 찍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할까 이름을? Garcia. Mr. Garcia walked to his closet and pulled the trumpet out of its case. 그래서 가르시아가 옷장으로 가가지고 트럼펫을 딱 꺼냅니다. 그 out of his case. 그러니까 its case. 트럼펫이 뭔가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펫을 꺼냈나 봐요. He blew into it. 그 다음에 불기 시작합니다. You know, 알잖아.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you know라는 말에 당황할 수 있는데 얘도 아까 말한 거랑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이 글은 출제자가 쓴 거다 쓴 게 아니다. 출제자가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글은 동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어느 영문학과 관련된 이런 텍스트에서 발췌한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내용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ou know, 너도 알잖아. 이게 아마 뭐 1인칭 시점으로 쓰인 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you know라는 말은 크게 개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Like he was cheering it all out. 불었는데 마치 트럼펫을 다 clearing이죠. cheering을 잘못 읽었네. clearing it all out. 다 비워내듯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의 심경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미스터 가르시아 씨가 트럼펫을 부는 모습이 마치 트럼펫 안을 다 비워내는 것처럼 불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즉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트럼펫 되게 웅장하게 분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느낄 수 있겠죠. He ran his finger along the bells and played a scale. 그래서 그는 ran his finger, ran. 그러니까 여기서도 run, 원래 run이 뭐예요? 달리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run a machine은 무슨 뜻이에요?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뜻이죠. 여기서 그러면 ran a finger는
작동시키다? 손가락을 놀리다. 그죠?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막 연주하면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스케일에는 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케일도 되게 뜻이 많아요. 뭐 있어? 규모, 뭐 저울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동사가 미안 명사로 쓰여서 연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가락이 막 이렇게 놀면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And then he said,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그는 뭐예요? 미스터 가르시아 씨겠죠. Okay, Jack ready? 여기 제크. 이거 사람 이름인가 봐요. 아마 제크가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And then he started playing. 그래서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I mean, the guy could play. He played the really soft and beautiful song. 그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사실 그래서 여기도 실제 시험이라면 여기까지만 읽고도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가르시아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굉장히 beautiful하다, 아름답다, 이 사람 연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이겠어요? Proud and confident?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있다? Bored and indifferent? 지루하고 무관심하다? Scared and frightened? 뭐 트럼펫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나? 아니죠. 무섭고 겁이 난다? disappointed, 실망하고 화가 난다? Moved and overwhelmed. overwhelmed는 뭐예요? Moved and overwhelmed. 맞죠? W-E-L-M-E-D. 오케이. Moved and overwhelmed. moved는 뭐예요? I'm so moved. 나 움직였어. 아니죠. moved는 무슨 뜻이죠? 감동. 감동을 받았다는 게 moved고, overwhelmed는 압도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가 미치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심을 느끼다. 그런데 경외심은 살짝 공포가 들어가 있어야 돼서 오는 아니다. 그냥 압도되다. 마치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도 안 가봤죠.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나이아가라 폭포 막 진짜 막 몇백 미터 되는 이런 높이에서 수만 톤의 물들이 막 쏟아지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I never knew a trumpet could whisper. 나는 트럼펫이 속삭일 수 있는지 몰랐다. 앞에서도 자꾸 whisper 얘기 나오는데 원래 whisper가 속삭이다는 뜻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어때요? 약간 트럼펫의 그런 작고 감미로운 소리를 whisper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I kept looking at his finger. 나는 계속해서 그의 손가락을 바라봤다. I wanted him to keep playing forever. 나는 그가 평생 노래를 계속해서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한 진짜 대부분 다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진짜 듀프는 이미 최소 1분 이상 걸리는데 그럴 시간에 빈칸을 1분 더 정독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아요.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It was better than any of the poems he read to us in class. 그것은 나았대요. 그가 he read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읽어주었던 그 어떠한 시보다 더 나았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르시아 씨의 직업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도 teache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시를 읽어줄 만한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 끝나고 학생들 앞에서 트럼펫을 연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미스터 가르시아 씨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러준 어떠한 시보다 들려줬던 시보다 그의 트럼펫 연주가 훨씬 더 감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문 좀 열게요.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It was like a whole loud world had gone really quiet and there was nothing but this one song. 빠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치 이 노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This one sweet and gentle and brilliant song that was soft as a breeze. breeze는 참고로 breeze는 산들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산들바람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Through the leaves of tree.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산들바람처럼 뭐 부드럽고 뭐 이랬다. The world just disappeared. 세상은 막 사라졌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은 다 사라지고 딱 트럼펫을 연주하는 가르시아 씨만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I want to live in the stillness forever. 그 고요함에 영원히 살고 싶었다. I wanted to clap and then I just didn't know what to do or what to say. 나는 박수를 치고 싶어졌고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 살짝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트럼펫을 그것도 뭐 전문 연주자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뭐 연주를 해봤자 얼마나 잘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얘는 뭐 거의 뭐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트럼펫 연주 하나 듣고 기뻐하고 있네요. However, moved and overwhelmed. 오케이? 나머지는 뭐 전부 황당한 거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텐데 없나? 다른 관계에서 얘기한 적 있었나? 선지구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은 제외. 선지구성의 원리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하는데 1번은 80%만 맞아. 2번은 75%, 3번은 64%, 4번은 71%, 5번은 91%. 그럼 5번이 정답이지. 91%가 제일 높으니까. 라는 식의 선지는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이런 식은 전혀 없고 다 뭐야? 0, 0, 0, 0, 100. 무조건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0, 75, 64, 71, 91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글을 다시 읽든지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언어 영역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무조건 0, 0, 0, 10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프라우드, 너 프라우드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근데 맞지 않아요? 컨피던트가 틀렸잖아요. 컨피던트는 뭐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나 하면서 뭐죠 이게? 자신 있나? 영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컨피던트 자신감. 트럼펫 불고 경외감 느꼈는데 경외감은 잘못 말해서 트럼펫 연주에서 뭔가 되게 감동받았는데 이걸로 컨피던트 느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연주한 건 모를까? 전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지우 갈까? 마이크를 쓰니까 목이 덜 아프네. 원래 목이 되게 아팠는데. A very large warrior. 아주 큰 전사. 워리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봐. 월이 전쟁이죠. 이거 붙으면 뭐야? 전사가 되는 거야. 전사.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검투사들 느낌? 갑옷 입고 창 같은 거. 뭐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전사. Approach. 그러니까 접근했다는 거야. 큰 전사가 접근한 거야. 그 다음에 stood in front of Benny. 베니 앞에 딱 섰어요. 베니의 심경을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키가 한 2m, 한 30 정도 되는 전사가 섰다고 생각해봐. The warrior took him. 전사가 그를 데려갔어요. By the arm. 팔로 잡아가지고. And Benny was convinced that, 여기서 convince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확신하다. 컨비는 뭐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또 글씨를 좀 정렬되게 쓰면 좋을 텐데 뭘 확신했냐면 that he was going to be punished. 그가 처벌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다. He shivered. shiver 하면은 몸을 떨다라고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각주 나온 단어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주가 나왔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각주가 나왔다 그래서 각주 나온다 그러면 절대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몸을 떨다. 몸을 떠는 거예요. With fear, 공포로 몸을 떨었고 while be dragged. drag는 뭐야? drag란 말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거에서? 무슨 마우스 쓰죠? 이게 드래그 아니에요? 혹은 뭐 핸드폰에서 잠금 해제하려면 드래그 하세요. 이런 드래그잖아요. 드래그 뭐야? 끌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드래그 드죠. 그럼 어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
The warrior brought Benny to an open area of the village. 그래서 그 전사는 brought Benny 다수동으로 쓰이고 있어요. 왜? 베니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재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warrior brought 즉 데려갔다라는 뜻을 쓴 단어를 쓴 겁니다. Benny to an open area of the village. 빌리지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마을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베니를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There sat an old man. 거기에는 늙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He seemed to be incredibly respected by all of the warriors. 그는 seem는 뭐죠? seem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처럼 보였다. 모든 incredibly 이거는 그냥 강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모든 전사들로부터 respect,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다. He introduced himself, 에일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원줄이 언어 같아요. 그 스스로를 에일란이라고 불렀다. Meaning highest chief. 해서 chief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chief?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는 뭐 그냥 무슨 뜻으로 생각하면 될까? 우두머리. Executive는 경영. Officer는 뭐 직원. 우두머리 경영 직원. CEO. CEO. 우리가 CEO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아저씨 보면 CEO 나오죠. 나의 아저씨 진짜 오래된 드라마인데. 네. 그죠. 나의 아저씨 보면은 CEO가 나오잖아요. 제일 그 젊은 사람. 그래서 그죠. 나의 아저씨 얘기하면 안 되죠. 자, Chief Executive Officer이죠. 그러니까 Chief가 우두머리라는 뜻이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가장 높은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늙은 아저씨, 에일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우두머리인가 봐요. And surprisingly enough, 충분히 놀랍게도 he spoke in the English language.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랬냐면 잉글리시를 얘기하는 게 어떻다 그랬어. 참고로 이거 서프라이즈 S 써도 되고 Z 써도 되는 거예요.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는 게 놀라웠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미국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충분히 놀라울 만한 곳으로 베니는 끌려간 거예요. 가령 원시 사회 이런 데겠지. 심지어 전사들이 있고 전사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늙은 노인이 있고 딱 봐도 원시 사회 같죠? 부족장이라든지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베니 입장에서는 지금 원주민들한테 끌려간 거예요. He spoke in English. 영어를 했대요. He told 베니에게 얘기했답니다. I have decided that we are not going to punish you. 우리가 너를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했다. 네가 뭔데 이럴 수 없으니까. We do not punish good men. 우리는 좋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So you can relax. 그러니까 너는 relax. 긴장 풀어도 된다. The chief continued. 그 chief 아까 에일란이 늙은 노인은 계속 말했다. I heard what you did for us.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들었다. Your kindness made me say welcome. 너의 이런 kindness, 친절함은 우리가 웰컴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널 반기게 만들어 되는 거겠죠. Welcome to Life Island. 그래서 여기 공간적 배경이 Life Island였어요. 어때? 이름부터가 Life Island 적어도 공인된 그런 나라는 아니죠. Tears of relief poured down Benny's face. 그러니까 relief, 안도감의 눈물이 베니 얼굴에 흘렀다. 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 수능 특강이든 모의평가든 여러분이 이 심경 변화 문제를 풀면서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정답만 하면 안 돼. 오답선지도 언제든지 정답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고. 이어서 볼게. 하나씩 해석해볼까? 1번 선지부터. Satisfied 뭐예요? 만족하다. Frustrated는 좌절하다. 만족했어? 지금 끌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아니죠. please는 뭐 please가 뭔지 알아? pleased가 무슨 뜻이에요? pleased는 감사예요. 감사. pleased는 감사. 감사하고 그다음에 화가 났다. 자기를 잡아갔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를 풀어준다니까 화가 났다. 이상하죠. terrified, relieved. 그러니까 terrified 뭐야? 공포에 질린 거야. 그러다가 realive는 다행이다. realive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판사 좋아졌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다 relive라고 그랬지. 여기는 어때요? 지금 자꾸 죽게 생겼다가 지금 추장에 와가지고 너 좋은 사람인 거 알아? 풀어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당연히 relive. 3번 정답이죠. 자, regretful. regret이 뭐예요? regret. 모르면 안 돼요. 얘는 뭐 후회. 후회하다는 뜻이 regret. 그래서 이걸 후회하다. 후회스러웠다가 moved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설사 이게 다른 글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정답이 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후회했다가 감동받았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들 수 있으면 후회를 했다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좀 구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calm, excited. 진정했다가 흥분했다. 이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넘어가지. 진정했다, 흥분했다. 이건 좀 잘 안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요. 대부분 그다음 이거 여러분 뭐 해보면 알겠지만 relived라는 게 되게 선지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그 게이트웨이 정답도 relived 포함되어 있었고 3번에도 relived 있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보면은 오케이. 4번 볼게요. 다음 그래드라는 카를롯? 이름 발음하기 힘드네. 이 사람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think everyone is here now. 내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여기 있는 것 같네요. Shall we sit down? 우리 이제 앉을까요? Everyone was more than happy to cooperate and soon the whole group was settled in their chairs around the long dining room table. 모두가 너무 기쁘고 happy to cooperate 같이 함께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 다음에 곧 모든 이 그룹들이 그들의 의자에 앉았대요. 긴 다이닝룸 테이블에. 미국은 다이닝룸이 따로 있는 거 알죠? 식사하는 장소 따로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딱 이 찰롯이 딱 와가지고 자 이제 앉을까요? 그럼 다들 좋아하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Passing dishes filled with Charles cooking. 음식기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카를롯의 쿠킹 카를롯의 요리로 채워져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찰롯이라는 사람이 이름 발음 못하겠어 미안한데 찰롯? 이 찰롯이라는 사람의 이 만드는 요리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아마 찰롯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Soon, everyone had a full plate. 모두가 가득 찬 접시를 받았고, and conversation buzzed around the table between bites. 그러니까 bites는 뭐예요? 깨무는 거, 베어무는 거,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Charlotte took a careful bite of her stuffing and found that the seasoning had all blended together beautifully to create a favorable experience. 그래서 stuffing이라고 하면은 가장 뭘까? 이게 뭐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솔 같은 거 알아요? 만두, 솔 이런 거 그런 거예요. stuffing이. 그래서 이거를 딱 조심스럽게 바로 베어물면서 데디아를 찾았다. Seasoning had all blended together beautifully. seasoning은 뭐예요? seasoning. 여러분 뭐 양파 시즈닝, 치즈 시즈닝 이런 거 들어봤죠? 양념이 모두 잘 아름답게 섞였다. 뭐 하기 위해서? Beautiful to create a favorable experience.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섞였다. She relaxed a bit more as she sampled the dishes on her plate and found that everything tasted so good. 그러니까 좀 이제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풀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입씩 맛을 보는 거예요. 샘플을 해가지고. Or at least 적어도 she thought so. 그렇게 생각했다. 맛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She just hoped everyone else felt the same way.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처럼 생각하길 바랬다. 자기처럼 맛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 거겠죠.
As if reading her mind,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에디슨은 leaned over her. 그녀를 기대가지고 Everything tastes so delicious. 모든 게 너무 맛있어요. She said quietly.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Patting her belly. 이렇게 배를 치는 거예요. 배를 치면서 and indicating her already half-eaten plate.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에디슨이 기대면서 너무 맛있어요 음식. 그랬더니 그녀가 어때요? 배를 두드리면서 절반 정도 먹은 접시를 보여줍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roll me out of here when all is said and done. 모든 얘기가 끝나면 너는 아마 나를 굴려서 나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나 많이 먹겠다. 그만큼 맛있다 이런 말이죠. Eat as much as you like.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Traveler replied with a laugh. 웃으면서 찰로스 대답했다. That's no judgment. judgment라는 거는 여기서는 판단 이런 거보다 흉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흉. 그러니까 there's no judgment. 굴러갈 정도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해? 흉볼 사람 아무도 없어. Especially on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가 뭐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추석 해가지고 칠면조 요리 같은 거, 트레키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가족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미국의 명절 문화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에는 너한테 흉볼 사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찰롯이 아마 땡스기빙 데이에서 음식을 대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맛있게 먹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찰롯은 무슨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Relieved. 여기서 relieved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되는 상황에서 편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pleased 감사했다. 왜 감사하겠어요? pleased 왜 감사할까?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감사하겠죠. 참석해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 분위기 2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비슷하게 걸릴 것 같아요. 글 읽는 속도는 다 비슷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지 파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